리프팅 최고봉으로 유명한 울세라, 받으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죠? 자, 그런데 받고 나서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생겨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은입니다. 피부과 리프팅의 최고봉으로 유명한 울세라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선망의 시술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술 받고 나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살짝 늘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 조금만 당겨 올리면 좋아질 것 같아 울세라를 받아봤는데 전혀 좋아진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얼굴살이 엄청 많아서 고민인데 울세라가 제일 강력한 리프팅 시술이라길래 받아봤더니 효과도 잘 모르겠고 그저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울세라 효과 좋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왜 울세라를 받아도 그 효과가 미미한지, 이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술해야 하는지 얼굴살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로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내가 울세라를 받아도 될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들, 또 울세라를 받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서 후회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울세라를 가장 받기에 적합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얼굴살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누가 봐도 얼굴이 통통하고 처져 보인다면 단언컨대 울세라가 최적의 시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울세라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원하는 만큼 얼굴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얼굴살이 많은 분들은 울세라를 받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얼굴이지만 제대로 된 시술 없이는 그저 그런 효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얼굴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한 울세라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굴살이 많아 고민인데 다른 병원에서 울세라 300샷을 받았더니 아무 효과가 없더라. 울세라 좋다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래서 울세라 말고 다른 시술을 원한다. 상담 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적어도 600샷 이상의 시술이 진행되어야 좋아질 수 있는 얼굴인데 300샷만 받았다면 당연히 효과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병원에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술 플랜을 세우지 않았기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샷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울세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상적인 얼굴 처짐의 경우 약 600샷 정도의 시술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사람마다 얼굴의 크기가 다르고 지방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샷수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굴의 크기만 따져보더라도 얼굴 한 변의 크기가 10%씩 커진다고 가정해보면 실제 얼굴의 부피는 3차원이기 때문에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1.331배로 커지게 됩니다. 즉 얼굴 한 변이 10% 커질 때 지방량은 약 33% 정도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지방량과 필요 샷수 사이에 단순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얼굴이 10% 크다는 이유만으로 30% 이상의 추가적인 샷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얼굴에 살이 많아도 얼굴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 울세라 샷수를 결정하는 첫 플랜부터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굴살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1500샷, 2000샷 이렇게 많이 쏘면 좋은 것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고 너무 많은 샷수의 울세라 시술을 한 번에 받는 것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위에 너무 많은 샷을 쏘게 되면 이 조직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 콜라겐 재생을 위한 조직 변성 온도를 넘어서 조직의 괴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신경 손상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시술 시간을 비롯하여 통증을 견뎌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시술자와 시술 받는 사람 모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어차피 한 번의 시술로 개선될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굴살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이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여러 번의 시술에 걸쳐서 대신 시술 간격을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해서 점진적인 개선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회 시술당 1200샷 이상을 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 지나친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울세라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울세라 샷수를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시술들을 병행하는 편입니다. 얼굴살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축 늘어져 보이는 얼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울세라의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만 듣고 울세라로 얼굴 좀 당겨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물론 세부적인 얼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 대개 울세라 단독 시술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얻기 어렵고 자칫 울세라 시술을 잘못 진행하게 되면 볼페인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피부가 노화되면서 얼굴살이 처지는 현상은 단순한 처짐이 아니라 꺼짐을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있던 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래쪽은 볼륨이 많아지니 늘어지겠지만 위쪽은 볼륨이 사라지면서 꺼지게 되겠죠. 실제로 얼굴의 노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심부지방의 볼륨 감소로 인해 앞광대, 팔자, 관자, 옆볼 살 등의 꺼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얼굴 윤곽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퀭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늘어져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 처진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은 노화 과정의 아주 일부 단면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 뿐 결코 전체 노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굴살이 별로 없지만 일부 늘어진 부위를 해결하고 싶다면 얼굴의 꺼진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울세라 단독 시술보다는 볼륨을 회복하는 필러나 주베르 볼륨 등의 시술을 병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짐의 정도와 꺼짐의 정도는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담 시에 어느 부위의 교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항상 설명드리는데요. 처짐과 꺼짐이 유사한 정도라면 이 처짐을 해결하는 울세라와 이 꺼짐을 해결할 수 있는 볼륨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처짐의 정도보다 꺼짐의 정도가 더 심하다면 오히려 볼륨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우선적으로 교정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꺼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상대적인 처짐의 정도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 처짐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꺼짐의 개선은 필수적이죠. 따라서 얼굴살이 많지 않으면서 일부 늘어진 살을 개선하고 싶다면 가급적 울세라 단독 시술은 피하도록 하고 필러, 주베로 볼륨 등의 꺼짐을 개선하는 볼륨 시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울세라를 받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샷수와 강도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하고 꺼진 부위에 시술이 진행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디자인을 설정해서 진행해야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말라서 처져 보인다기보다는 해골같이 보이는 경우에도 울세라가 가능할까요? 아마 이런 얼굴이라면 1차적으로 울세라보단 서마제와 같은 고주파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울세라 시술은 가능합니다. 다만 울세라는 지방 위축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한 시술은 피해야 하며 울세라의 원리와 시술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시술받아야만 부작용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 단순히 지방을 파괴하거나 근막층을 수축하여 얼굴 처짐을 개선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mm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진피층에 아주 얕게 초음파 에너지를 주입하면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이 촉진되면서 피부결 및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골 같은 얼굴일지라도 지방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1.5mm 트랜스듀서만큼은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마의 잔주름 개선이나 눈썹 리프팅을 원할 경우 이마 부위에 1.5mm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울세라 시술이 가능하고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목주름 역시도 1.5mm 트랜스듀서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눈가나 눈 밑의 잔주름, 또 탄력 저하로 생긴 양볼의 늘어진 모공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해골 같은 얼굴에도 이마나 눈 주변, 목, 양볼 모공의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서 얼마든지 울세라를 적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지방 위축의 위험성이 없는 써마지를 개인적으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특정 영역의 추가적인 탄력 개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울세라의 1.5mm 트랜스듀서를 활용한 시술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얼굴살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 울세라 시술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필요에 따라 1.5mm 울세라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시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 피부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프팅 시술인 울세라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과가 좋은 만큼 반대로 올바르게 시술받지 않는다면 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울세라 전문가와 본인의 피부 상태에 알맞는 플랜을 적절히 세워서 시술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